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매주 상승의 트리거라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 바이사이드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매니저들을 모셔서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과연 다음 주에 수급으로 저희가 봐야 될 종목들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미리 공부해 놓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종우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수급부터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서 특징적인 동향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수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기준이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누적 매수 금액이 높은 퍼센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매수순위 상위 30개 종목의 섹터를 분석을 해보면 네. 2차 전지 업종이 7개, 조선 업종이 4개, FPCB나 기판 관련이 3개, 비료나 농기계 관련이 3개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2차 전지 업종의 개수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장마감 이후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때 이전까지는 2차 전지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원재료비 상승이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실적 발표를 보고 나니 가격 전가가 잘 되고 실제로 출하량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표에 노란색으로 나가는 게 전부 2차 전지 부품과 관련된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또한 최근에 소재 업종의 경우 현재 대규모 투자와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어서 조선 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수주 기대감이 커짐과 동시에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우려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선 업종의 수급이 집중된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되는 모습과 동시에 천연가스는 급등하는 모습에서 LNG선의 수주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시총 5조 원 이상의 수급을 분석을 했을 때 1위는 LG전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인플레이션, 생산 차질, 전방 수요 둔화까지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향후 2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수급을 보면 2차 전지하고 조선주에 대한 수급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다음번을 위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트렌드, 산업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네. 수급 분석을 통해 살펴봤듯이 2차 업종에 대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640만 대가 팔려서 전체 자동차 중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침투율을 보면 약 7.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2026년이 되면 3,200만 대로 늘어날 것이고 침투율도 30% 이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3,20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700기가와트시의 2차 전지가 필요한데요. 2차 전지 출하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만큼 관련 소재도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장비 업종의 수주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소 생소한 2차 전지에서 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지금 표에 나가는 것처럼 소재, 배터리 셀, 공정 장비, 검사 장비, 자동화 장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장비라고 하시면 어느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장비는 크게 3가지 장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생산 캐파 증가, 배터리 셀 회사의 생산 캐파 증가에 비례해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장비는 제조 장비를 크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에 950기가와트시의 전체 글로벌 배터리 셀 회사들이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2026년이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대략 1,400기가와트시의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 투자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70조 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매년 15에서 20조 원 정도의 장비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제조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화성 공정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전극 공정은 양극재, 음극재를 집 전체에 코팅을 해서 네. 전지 극판까지를 만드는 공정을 의미를 하고, 제조 공정은 이 극판에다가 전해액, 분리막 등 소재들을 입혀서 셀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화성 공정은 이 충방전을 해서 정기적, 최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 전극 공정, 제조 공정, 화성 공정 모두 다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공정의 수주가 향후에 아까 전체적으로 공급량으로 보면 10조에서 20조 원 정도를 나눠 갖는 건데 그 중에서도 네. 좀 많이 가져갈 곳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네. 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네. 좋은 회사를 이제 가려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네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2차 전지 장비 업종에서 핵심으로 판단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할 수 있는가? 둘째, 해외 배터리 고객사로 확대할 수 있는가? 턴키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생산 캐파와 자금력이 되는가? 네 가지 여부인데요. 즉 2차 전지 장비 업종에서 핵심은 기술력, 레퍼런스 생산입니다. 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사를 넘어서 해외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턴키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고객사와 레퍼런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세 가지 공정에 대해서 턴키 계약이 가능하고, 국내 고객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로 납품이 확대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생산 캐파를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업체에 주목하고 있으며, 네네. 제가 최근 장비 업체들 미팅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이 캐파, 생산 캐파 규모면에서는 PNT가 약 1조 원, 하나기술이 7천억 원, 엠플러스가 3천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원익 P&E의 경우에는 테크랜드, NS, 삼지전자와 같은 회사들을 인수해서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골라야 된다는 말씀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탐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PNT, 하나기술, 엠플러스, 원픽 P&E, NCS 같은 회사들의 이 체크 포인트가 해당되는 걸 지금 체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기술은 4개가 다 체크돼 있네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좀 하나기술을 조금 더 눈여겨봐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체크 네. 포인트라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5개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 이외에도 해외 고객사로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특히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미국 고객사로 확대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고, 생산 캐파 증설 계획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여기에 하나기술은 4가지 다 체크 포인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턴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턴키라는 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받아온다라는 의미죠.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 공정, 제조 공정, 화성 공정 각각의 턴키, 공정별로 턴키 계약을 좀 하고 있는 트렌드에서, 해외 고객사는 전체 공정을 턴키 계약으로 하겠다라는 트렌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턴키 계약이라고 하면 한 공정에서 네.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직접 납품을 하고 실제로 양산이 잘 되는지 체크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은 2차 전지를 보는 게 그 장비보다는 소재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트렌드가 향후에는 그러면 장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소재 업종에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지만은, 네네. 지금 현재 관심이 다소 부족한 장비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네. 지금은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국내 배터리 고객사를 제외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 배터리 고객사들도 생산 캐파를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는 소재 업종에서도 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이 소재 업종은 이미 공격적인 증설이나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소 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덜 되었다, 그래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시장 상황을 점검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 2차 전지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배터리의 공급량에 대해서 앞서 시장 전망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게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거는 국내 업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외 뭐 중국 업체라고 보십니까? 중국하고의 경쟁 상황도 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거 반도체 장비 트렌드나 네. 그때 양상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수록 중요해지는 부분은 양산 능력과 기술력이 됩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이미 20여 년 이상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충분한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장비 기술을 개발을 한 이 장비 업체들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배터리 해외 고객사의 경우에는 이런 양산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오늘 봤지만 시장에는 이 세트 업체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트 업체를 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터리에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생산 차질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성장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네. 북미 지역, 특히 미국 지역에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 회사들에 비해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이런 미국 진출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여전히 성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하고 한 주간 수급과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